인간 이별 만사 중에 이별이라 이게 아마 이제 시적 상황이겠지? 그러니까 인간의 이별과 관련된 만자라 이건 이제 수많은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일이란 뜻이잖아. 인간의 이별과 관련된 수많은 일 중에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독수공방, 독자, 숫자, 빌공자고 방방자네. 그러니까 홀로 지킨단 말이야. 빈 방을 지키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공방 그러면 의미 없이 여인이 홀로 지키는 방,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 거거든. 따라서 이때 이 독수공방은 그 화자의 처지를 단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때 이 화자의 처지는 바로 뭐냐면 인과 이별한 상태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어떻다고? 더욱 설때 슬프다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없이 혼자 지내는 여인인데 그것이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인간 이별과 관련된 수많은 일 중에서 이 독수공방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슬프다니까. 이거는 결국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것은 결국 한탄하고 있음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네. 상사불견, 서로 상자고 생각사자고 불견자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인해진정, 정이라 마음이지. 근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일종의 서리법이네. 그러니까 인과 자기 자신이 서로 생각하지만 볼 수 없어. 그때의 자기의 마음을 그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라는 거야. 아유, 답답하겠네. 맺힌 소름, 슬픔인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네. 이렁저렁, 흩은 근심, 그렇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걱정, 뭐 이런 거지. 이런 것을 다 후리쳐 던져두고 자나깨나 깨나잖아. 자나깨나 깨나잖아. 요거는 반복이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반복한 거냐면 어휘, 순서를 바꾸면서 반복하고 있는 거지. 강조의 효과와 운율감을 느끼게 하네. 임 못 보니 그렇네. 임을 못 본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야? 화자의 처지지. 그때 이 사람의 심리는 답답함이네. 역시 마찬가지로 화자의 심리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네. 어린 양자 거운 소리. 양자라. 이거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눈에 암암 귀에 쟁쟁. 암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어른거리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 또 어떨 때는 이게 고요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아무래도 이건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네. 귀에 쟁쟁. 이거는 소리를 나타낼 때 흔히 쓰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때 요 암암하고 쟁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음성상징어라고 하지? 이것을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어린 왕자, 고운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쟁쟁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대꾸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어린 양자가 눈에 암암하고 고운 소리가 귀에 쟁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을 어순을 좀 바꿨네. 도치도 쓰였다라고 봐야겠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거라고 할 수 있겠어. 듣고 지고. 이 지고라고 하는 게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듣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듣고 지고 임의 소리, 보고 지고 임의 얼굴. 듣게 지고 보고 지고 임의 소리, 임의 얼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꾸네. 대꾸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네. 임의 모습과 임의 소리를 듣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네. 역시 계속해서 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거네.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해 주소서. 비나이다 주소서 그랬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구만. 하느님께서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인데 이제 보게 해주소서. 뭘 보게 해달라는 거야? 아, 여기서 아마 임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구만. 아, 그렇다면 결국 절대자의 힘을 빌려 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굉장히 임을 보고 싶은가 봐. 전생, 차생, 여기 차자가 이 차자지? 그러니까 전생과 이생, 지금의 생 이런 얘기잖아. 무슨 죄로 우리들이 생겨나서 둘이 생겨났다라 그랬어. 근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생겼느냐면 이거에 의해서 생겼다라는 거야.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일종의 불교적 윤회관을 갖다가 반영한 건데 결국 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린 상사. 상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워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그린 상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단어를 갖다가 반복한 거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 한데 만나 잊지 말자 백년 기약. 기약이라고 하는 게 약속인데 영원한 약속이 될 거야 아마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잊지 말자라고 영원한 약속을 한 거야. 둘이 만나가지고 죽지 말고 한 데 있어 이별 말자 처음 맹세. 역시 또 마찬가지로 맹세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말자고 그리고 이별하지 말자라고 맹세를 한 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일종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린 상사 죽지 말고 한 대 만나 한 대 있어 잊지 말자 이별 말자 백년기야 처음 맹세. 역시 마찬가지로 대꾸를 사용하고 있네. 그러면서 운율감과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네. 천금주옥 금주옥이라. 이거는 다 보물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보물들은 귀바뀌고 귀바뀌다? 무슨 얘기야? 아, 귀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 세상 일부를 관계하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서리법이 되겠네. 세상 일부 관계하랴? 아무래도 이 불은 아마 분을 갖다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의 일부분을 관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천금주옥 세상 일부를 귀바뀌고 관계하랴. 역시 또 대꾸인데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천금주옥 같은 것들은 귀에 들리지 않았고 세상의 일들은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왜? 임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임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 근원을로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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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깊고. 이거는 어휘 반복이네. 이거는 운율감을 갖다가 느끼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적 의미를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깊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지. 사랑 모여 매가 되어 매라. 이거는 산인데. 높고 높고 다시 높고. 역시 마찬가지로 높고 높고 다시 높고 하면서 역시 운율감과 함께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데 여기 보니까 근원을 넣어 사랑 모여 물이 되어 매가 되어 깊고 깊고 높고 높고 다시 깊고 다시 높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꾸인데 이거는 결국 이런 얘기네. 깊고 높은 사랑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네. 그만큼 자기의 사랑이 깊고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 무너질 줄 모르거든 끊어질 줄 괜히 알리. 알리니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서리법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사랑이 무너질 줄 모르거든 또 사랑이 끊어질 줄 모르거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산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물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 앞에서 이때 이 물과 산이 다 뭘 얘기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갖다가 얘기할 때 썼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구만. 화웅조차 시샘하고 귀신조차 휘젓는다. 화웅이라 이거는 조화웅이라 그래가지고 조물주.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갖다가
창조한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말하는 건데, 그러한 사람이 시샘을 하고 귀신조차 희젓는다? 희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난을 쳤다 이런 얘기잖아. 왜 이런 말을 했던 거지? 아, 이별의 원인을 갖다가 얘기한 거네. 그러니까 자기가 임과 이별한 것은 바로 이렇게 조화옹하고 귀신의 장난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여기 보니까 자신의 사랑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잖아. 그런데 깨졌어. 그런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화웅하고 귀신의 장난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아, 그만큼 자신의 사랑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깨진 것이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초현실적인 존재들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일조낭군, 조가 아침 조자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낭군, 이게 바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인 거지. 이별 후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낭군과 이별한 거야. 소식조차 돈절하니, 돈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졌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소식이 끊어진 거야. 여기 일조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한 거, 이게 바로 시적 상황이네. 이별 후에 소식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이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인 거지.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별 올까 사람 올까, 역시 마찬가지로 됐군데, 그만큼 매 시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기다린 지 오래되니 무종세월 절로 간다. 세월이 절로 간대. 시간이 그만큼 흐른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정하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야속하게 생각하고 있구만. 소년청춘 다 지내고 옥빈홍한 공로로다. 소년청춘 옥빈호간 다 보내고 공로로다. 역시 마찬가지로 됐군데, 옥빈홍 아니라 이 빈과 안은 바로 머리와 얼굴을 말하는 거거든. 옥과 홍은 아름다운, 젊은,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소년 청춘 다 보내고 아름다운 그러한 외모, 자기의 모습, 이런 것이 늙었다 이런 얘기잖아. 아름다운 자기 모습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늙어갔다라고 한탄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월이 절로 가는 거에 대해서 무정하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과거에 임과 같이 있다가 헤어진 것을 갖다가 얘기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현재의 처지를 갖다가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오동추야, 이거는 가을 추자고 이거는 밤야자잖아.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하고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 오동은 가을을 갖다가 상징하는 나무지. 계절감이 역시 드러나 있네. 밝은 달에 밤은 어이 수위가며 녹음방초, 녹음이라, 이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그늘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보통 여름을 갖다가 얘기해. 방초, 향기로운 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절감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구만. 저문 날에 해는 어이 더디가노. 오동추야, 녹음방초, 밝은 달에 저문 날에 밤은 해는 어이 수위가며 어이 더디가노 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됐구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밝은, 저문, 밤은, 해는, 수위, 더디, 이 수위는 쉽게라고 하는 얘기고, 요거는 늦게라고 하는, 느리게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렇다면 요거는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의미로 쓰였는데 대조도 쓰였네. 그런데 비록 대조법이 쓰였지만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갖다가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 여기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이 안 흘러간 거고,
여기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이 안 흘러간 거야. 그러니까 대조법이 비록 쓰였지만 원하는 대로 시간이 흐르지 않음을 갖다가 한탄하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같은 말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더욱이 이때 이 달을 갖다가 임이라고 생각해봐. 임이 있다면 빨리 시간이 가면 안 되지. 그만큼 오랫동안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해가 뜨면 빨리 해가 져야지. 왜? 임을 다시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것과 함께 고려했었을 때 임과 같이 있지 못함을 갖다가 한탄하는 거라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아주 재미난 표현이네. 인해상사 하르시면 상사라. 계속 이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임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자꾸 강조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 임동당 느끼리라. 뭐를? 나의 사랑을. 뭐 이런 건데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임도 내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다가 갖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큼 임도 나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네. 그러면 다행이지. 독수공방 홀로 앉아. 독수공방 홀로 앉아. 이게 바로 시적 화자의 상황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야. 반야잔등. 반야라고 하면은 한밤중이란 뜻이야 이게. 잔등. 뭐 사그러드는 등불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잠을 못 이루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전반치역이라고 해서 이절이 뒤척이는 거지.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왜?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일종간장. 간장이라. 이거는 강과 창자란 얘기잖아. 그런데 일종 그러면 아주 짤막한 걸 말하는 거지. 썩은. 비록 짤막한 간과 창자지만 썩으면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라. 여기에서 이 물이 눈물이 되네. 그러니까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슬픔의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가슴 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라. 일총간장 썩은 물이 가슴 속에 물이 나서 솟아나니 피어나니 눈물이라 한숨이라. 역시 또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대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눈물과 이 한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슬픔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 눈물이 바다 되면 요 눈물이 바다가 돼? 그만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네. 배를 타고 아니 가려. 배를 타고 아니 가려? 이건 아마 임에게라고 하는 말이 생략됐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눈물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배를 타고 임에게 갈 정도란 얘기네. 굉장히 과장됐네. 그러다 보니까 왠지 웃음을 유발하게 돼. 슬픔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다 뭐에 되나? 임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것 같아. 한숨 끝에 불이 나면 한숨에 불이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큼 한숨이 매우 크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네. 임의 옷에 당기리라? 당기리라? 이것은 뭐 불을 붙이다 이런 뜻인데 한숨 끝에 불이 나면 임의 옷에 불을 당길 정도야?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과장된 표현이면서 웃음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한숨이라고 하는 게 슬픔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같은 뜻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눈물이 바다 되면 한숨 끝에 불이 나면 배를 타고 아니 가랴 임의 옷에 당기리라.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대꾸잖아. 이런 대꾸를 통해서 슬픔이 매우 크고 임에 대한 사랑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일종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웃음을 갖다가 유발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엄청난 그 고통 속의 눈물이고 큰 한숨이야. 근데 그것이 바로 바다가 되면 불이 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슬픔과 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어. 곁에 겨워 웃던 웃음. 이거는 아양을 갖다가 부리는 걸 말하는 건데 웃어? 왜 웃지? 아, 요거는 임과 같이 즐거웠던 과거를 갖다가 생각하는 거네. 그걸 생각하니 목이 맨다. 아, 그러네. 여기 목이 맨다라고 했잖아. 슬픔이 복받치는 거지. 지척동방 천리대여.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안 쓰는데 님과 같이 있는 침실을 갖다가 말하는 거지. 지척이라. 이거는 아주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가까웠던 것이 천리가 돼? 아, 여기서 말하는 지척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님과 같이 있는 거고. 근데 동방이 천리가 된다는 얘기는 님과 헤어졌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가까웠던 침실이 멀리 떨어졌으니까. 바라보니 아마하다, 아마마다. 어른거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왠지 두 개 다 문장의 의미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고 보면 이 지척동방 천리되어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와 현재의 화자의 상태를 갖다가 단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 만첩천이, 이 첩하고 희는 여자를 갖다가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 이런 뜻이 될 거야. 그려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랴 그릴 수 없다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리법이 될 거야. 이게 근데 무슨 말이야? 수많은 여자를 그려낸다고 한다면 한 붓으로 다 그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아, 여기서 말하는 이 만첩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화자의 여러 상태를 갖다가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여러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붓으로 그려낸다면 다 못 그릴 정도다라고 하는 얘기지. 아,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자신의 슬픔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날개 돋친 학이 되면 날아가다 아니 가랴. 어디로 날아가는 거지? 아, 이 말이 생략됐다라고 보자고. 그렇다면 이때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 자신이네. 그러니까 화자 자신이 학이 됐다면 임에게 아니 가겠느냐. 간다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리법이네. 그러니까 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님에게 가고 싶은 마음. 이것을 갖다가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겠어. 산은 첩첩 고개지고 물은 중중 흘러 근원되니. 중중이라. 이것도 뭐 겹쳐 이런 뜻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이 첩첩하고 중중은 음성 상징어지. 그러니까 산이 있는 상태와 물이 상태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산은 물은 첩첩 중중 고개지고 근원되니 이런단 말이야. 역시 좀 대꾸가 쓰였다라고 보고 그만큼 산이 겹겹이 있고 물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천지 인간 이별 중에 나 같으니 또 있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 이별이야. 그래? 나 같으니 또 있는가? 라고 하는 말은 결국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서리법인 거지.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수많은 이별 중에 내가 가장 큰 이별을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를 통해서 역시 자신의 시적 상황을 갖다가 더욱더 부각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네. 그런데 이 표현은 이 부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그 임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 즉 다시 말하면 날아가고 싶은데 산이 첨첩 있고 물이 겹겹이 흐르고 있단 말이야. 아, 그렇다면 이때 이 산과 물은 임에게 갈 수 없는 장애물에 해당하겠네. 예. 꽃은 피어 절로 지고 해는 다 저물었다. 꽃은 피었다가 지었고 해가 다 저물었어. 세락의 이미지인데 결국 어떤 암울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네. 초로 같은 이내 인생 무슨 죄를 못 죽는가? 로가 이슬이거든. 그러니까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이내 인생이야. 요거는 이제 보잘것없는 인생이네. 무슨 죄를 못 죽는가? 이거는 죽어야 되는데 못 죽는 거야. 한탄하는 거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한탄하는 거야. 아,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암울한 자신의 처지를 갖다가 한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바람 불어 구준비와 구름 끼어 젊은 날에, 바람 불어 구름 끼어 구준비와 젊은 날에, 역시 마찬가지로 대꾸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둠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네. 그러니까 결국 암울한 분위기를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날씨 상황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네. 오락가랑 빈방으로, 이게 바로 이제 공방인 거지. 다시 말하면 임과 떨어져 있는 여인의 상태를 갖다가 말해주는 거지. 혼자 서서 바장이며, 뭐 바장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 임 계신데 바라보니, 임을 갖다가 그리워하는 거지.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지. 이내 낭사 허사로다. 헛된 거네. 자기가 임을 그리워하는 것이 헛되다? 뭔가 절망적인데? 아까는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절망적이네. 그러고 보니까 요러한 그 날씨 상황, 이 암울한 분위기를 나타내잖아.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또 이랬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임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사랑임을 갖다가 깨달고 절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 공방미인 독상사는, 공방미인 독상사라, 이거는 공간이지. 그러니까 임과 헤어진 상태를 갖다가 공방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지. 보통 이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문학작품에서 보면 남자에게도 쓰이고 여자에게도 쓰였는데, 여기에서는 여인이라고 봐야 돼. 그리고 독상사라고 하는 얘기는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때 미인은 바로 이 시적 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 이고 이러한 공간, 그리고 이러한 상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요것은 일종의 시적 상황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예로부터 있건만은 나 혼자 그리는가 임도 나를 그리는가, 나 혼자 그리는가 임도 나를 그리는가. 이거는 절망적인 상태지.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그리워하는 거니까. 근데 임도 나를 그리워한다면 이거는 희망적인 거지. 이거는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일종의 갈등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 혼자 그리워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슬픔인 거야. 근데 임도 나를 그리워한다면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거지. 근데 왜 이러한 갈등에 휩싸여 있는 거지? 노루장화 꺾어 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노루장화라. 이거는 길거리에 버드 나무와 담 밑에 꽃이란 뜻인데, 이거는 쉽게 사람들이 꺾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옛날에 이 노루장화 그러면 보통 기생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많이 쓰거든. 그러면 노루장화 꺾어 두고 봄빛을 다니는가? 봄빛을 다닌다. 이거 뭐 봄소풍 다닌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기생과 그 유흥을 갖다가 즐기는 거, 이것을 갖다 표현한 거네. 누가? 이거는 님이 그렇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갈등으로 해석하기보다 이 사람은 지금 불안한 상태네. 자기 혼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불안감이 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나 혼자 그리는가 임도 나를 그리는가라고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 날 사랑하던 끝에 남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여기 날 사랑하던 끝에 남 사랑하는가? 이거는 희망적인 거야. 즉 이런 거니까. 그런데 남 사랑하시는가라고 한다는 얘기는 나 혼자 그린다라고 하는 거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절망적인 거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거야. 왠지 이제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야. 절망적인 건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은 불안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
산계야목, 개하고 목이라. 이거는 닭을 갖다가 얘기하고 이거는 오리를 말하는 건데 산에 닭이 있어? 아, 요거 아무래도 이거는 꿩을 말하는 것 같아. 산꿩과 드로리 뭐 이런 얘기겠네. 길을 들어 놓을 줄을 모르는가? 길을 들어? 이 상계야목이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사납고 거칠어서 사납고 거친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말하는 건데 길을 들였다고? 이 얘기는 뭔 얘기는 얌전한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것으로 만든 거네. 그래서 놓을 줄을 모르는가? 누가? 이것도 임인가? 그러면 이미 상계야목을 갖다가 길을 들여가지고 놓을 줄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아 이거는 요 말과 왠지 같은 말 같은데? 그러니까 이때 이 상계야목은 화자가 아니야. 화자가 아닌 다른 여인이야. 그런 여인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지낸다라는 얘기야. 이미. 그러니까 요때 노루장화 꺾어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상계야목을 갖다가 임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상계야목 임이 길을 들여 누구를? 노루장화를. 그러니까 노루장화를 갖다가 길을 들여가지고 놓을 줄을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상계야목은 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노루장화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노루장화 꺾어들고 봄빛을 다니는가? 여기 지금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네. 식구를 갖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역시 뭘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지금 이 사람은 휩싸여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뭐 그리는가 사랑하는가 그런가 다니는가 하면서 의문문으로 표현한 거지. 가는 길이 자칫하면 오는 길이 무딜이라. 무딜이라. 이거는 아마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가는 길이 자칫하면 오는 길이 무뎌져? 이게 무슨 얘기야? 아, 수없이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갈 때마다 자취가 생기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길이 안 보이는 거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만큼 왔다, 갔다, 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 한 번 주고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울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건데 죽음을 갖다가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네. 아, 절망적이네. 그리고 이 시는 이별 후에 그리움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절망적인 슬픔을 갖다가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미 자기를 잊고 살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네.